안녕하세요, 메셀프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함수를 지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요. 수2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양과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쫙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설명드릴 등차 수열은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등차 수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등비 수열도 배우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이 나오게 되고요.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을 지나서 이제 급수로 가버리면 또 이제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어려워져요. 개념은 쉬워지는데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등차 수열을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라 하더라도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수열인지부터 배우고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면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수열이 뭔지 보고 가야 돼요. 수열은 뭐냐면 수의 배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이렇게 따다다다닥 주어진 거야. 근데 그게 규칙성을 가지면, 그죠? 규칙성을 가지면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갔어요. 그런 식으로 쭉 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올 거는 대충 우리가 5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4, 8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두 배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올 것은 우리가 얼마인 것? 16인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뭐 16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말 뭐 복잡하게 뭐 분수식으로 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 얘가 수열이구나. 근데 그 다음 올 게 예측이 된다는 말이죠. 줄을 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 등차가 뭐냐면 같을 등에다가요. 같을 등에다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같은 아이들이 계속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수열을 배우다 보면 이제 이런 기호를 봅니다. A1을 보게 되고요. 뭐 A2를 보게 되고요. A3을 보게 돼요. 일단 우리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그럼 A1이라고 적힌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째 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제1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둘째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제2항 이런 식으로 하고 셋째 항, 세 번째 항 혹은 제3항이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떤 그 규칙성을 띠게 될 건데 그럴 때 우리는 AN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항이라는 게 아닙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규칙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점이 잠깐 나갔었네요. 그죠? AN이 이제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냐? 자 봐봐요. 내가 A2에서 A1을 뺐어요. 그럼 차이가 나오죠. 차가 나오죠. 차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뺐는데 2가 나왔다 쳐요. 그다음에 A3항에서 2를 뺐는데 또 2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A4항에서 A3항을 빼도 그죠? 차이가 2가 계속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거야. 차이가.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일단
1, 3, 5, 7, 9, 11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봐봐요. 1에서 3에서 두 번째 항에서 첫째 항을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2가 나왔죠.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빼니까 또 플러스 2가 나왔고 계속 이제 이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가만히 살펴보면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2는 7, 7 더하기 2는 9, 9 더하기 2는 11. 같은 것을 더해도 되네요. 당연하죠. 차이가 있다라는 건 더해줬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를 계속 더하거나 혹은 빼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거나 뺀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학생들한테 처음 배울 때 영향을 많이 끼쳐요. 어떻게 냐면 봐봐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끝낼게요. 이 부분은. 만약에 3 빼기 2가 있다고 해요. 3 빼기 2. 그러면 3 빼기는요. 3에서 2를 뺀 걸까요? 아니면 무슨 2를 뺀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봐도 똑같죠. 3 더하기 마이너스 2로 봐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라고 하고 빼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적인 맥락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있고 등합 수열이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차이가 같으면 돼라는 것만 이제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차이만 같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봐봐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올 게 뭔지 예측이 된다라고 했어요. 다음번에 올 게 뭔지 예측이 된다고. 자, 봐봐요. 첫 번째 항,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항이죠. 그럼 일곱 번째 항에 올 것은 우리가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곱 번째 올 것은? 그죠? 13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계속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2는 5 해서 가서 9 더하기 2는 11, 11 더하기 2는 1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13이라고 한 아이를 추가시켜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게 첫 번째 항이죠. 그죠? 첫 번째 항에서 A7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요 차이가 몇 번 나왔어요? 2가 지금 6번 곱해진 거죠. 6번 2가 곱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막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야, 그러면 이게 뭐 200번째 항은 200번째 항은 200번째 항은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물론 이것을 묻는 문제는 센 같은 문제집으로 생각하면은 A 단계쯤에 나옵니다. A나 아니면 B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식으로 만들어 보면요. A의 n은요. 일반항은 요거는 7이고요. 요건 n입니다. 첫 번째에서 더하기. 봐봐요. 일곱 번째 항인데 6이 나왔죠. 그죠? 봐봐요. 두 번째 항인데 2가 한 번만 나왔죠. 세 번째 항인데 2가 두 번 나왔죠. 네 번째 항인데 2가 세 번 나왔죠. 그래서 원래 요 항수보다 n이었으니까 n-1 항수보다 하나 더 작은 것 곱하기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요 d가 뭐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차, 공통된 차이라고 합니다. 공차. 봐봐요. 계속 공통된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A의 n은 등차 수열일 때 일반항이 A1 더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게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때가 있고 써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이제 모든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어나가요. 만약에 선생님 일반항의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고생을 해야 되고 나중에 수열의 합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그때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여기 보면 그죠? 일반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여기 항이 n항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7항이었다고 하면은 7 빼기 1이 돼서 6이 되는 거죠. n-1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200번째 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저 봐봐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이니까 200 빼기 1이죠. 일단 200 빼기 1이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죠? 200 빼기 1, 그 다음에 차이가 얼마였으냐면 공통의 차이가 2였죠. 그러면 A1도 지금 얼마였냐면 1이었습니다. 1 더하기 199 곱하기 2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답은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399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공차 혹시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봐봐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차이가 있겠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요. 얼마가 나오냐면 D가 나오겠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요. 똑같이 D가 나오겠죠. 등차 수열일 때요. 등차 수열일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A의 n 플러스 1항 빼기 A n항이라고 하면 얘도 당연히 그러면 D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반항을 만든다, 뭐 모양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공차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일반항에 대한 공식을 써보고 이제 조금 더 예시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항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an은 a1 플러스 n-1d. 이거는 이제 정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진짜 정말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내본다고 하면 첫째 항이 5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일반항 공식을 만들어봐. 일반항 공식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의 n은요. 첫째 항 더하기 n-1 d. 그러면 얘는 3n 마이너스 그죠? 2가 되게 됩니다. 3n 마이너스 플러스 2죠. 3n 플러스 2가 되게 됩니다. 3n 플러스 2. 요게 이제 이거 일반항이라는 거예요. 일반항. 자, 그럼 봐봐요. 이게 진짜 일반항인지 한번 봅시다. 첫째 항이 5가 나와야 돼요. A에 1을 넣었을 때 5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을 넣으면 3 더하기 2니까 5가 나오네요. 잘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대로 따라갔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8이 나와야 되죠. 5 더하기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그게 맞는지 보면 되죠. 두 번째 항은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면서 8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등차 수열이 맞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10번째 항을 물어봤다. 10번째 항. 그러면 답이 얼마니라고 물으면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32가 나옵니다. 10번째 항이.
맞죠?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자,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요게 n이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보시면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차가 3이죠. 그래서 얘를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1차식의 개수가 공차가 되게 됩니다. 그죠? 얘가 이거예요. 얘가 이거예요. 그럼 얘만 보고도 이제 우리가 얘는 공차가 얼마인 그 수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프 1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가지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점들을 몇 개 찍잖아요. 점을 찍은 다음에 쭉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연수만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수만. 정수만 집어넣는다 할게요. 정수만. 그렇게 했을 때 x가 있고 y가 있고 우리가 해본다라고 하면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냥 처음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5 나오고 8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올 게 뭐겠습니까? 11이 나오고 계속 가다가 10번째 항에서 뭐가 나오니라고 물으면 32가 나오겠죠. 그럼 그것들을 이으면 이제 요런 이어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죠. 그때 요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게 그냥 요게 공차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문제에서는 그렇게 뭐 요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공차가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공차구나 라고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은 뭐밖에 안 했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배울 건 뭐냐?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등비 수열로 가면 등비 중앙도 배우게 돼요.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중자를 써서요. 그냥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얘기예요. 가운데에 있는 항. 자, 그게 어떤 의미냐? 자, 봐봐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항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반드시 가지냐면 이렇게 가져요. 2b는 a 플러스 c라고 하는 공식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등차 수열일 때요.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자 봐봐요. A가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B는요.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죠. C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2D가 됩니다. 그죠? 그죠? C는 세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되고 B는 두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돼요. n-1D라는 식을 써서 자 그러면 봐봐요. 두 배 B라고 하는 게 A 플러스 D였죠.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일 뿐이고 C는 A 플러스 2D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계산되면은 2A 플러스 2D가 되게 되고 이것도 2A 플러스 2D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 항을 두 배 해주면 첫 번째 항이랑 끝항이 같아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요? 라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2, 4, 6으로 하겠습니다. 2, 4, 6. 차이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4죠. 그죠? 이것은 2 더하기 6. 딱 맞아 떨어지네요. 얘 8이고요. 얘도 8입니다. 그죠?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3개일 때만 돼요?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성립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 4, 6, 8, 10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 간에 한번 2, 4, 6 간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성립한다는 거 알았고요. 4, 6, 8 같은 경우에도 얘 2배면 12, 얘 2개 더하면 12 맞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해도요. 16? 16 맞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보는 거야. 이렇게. 얘들 보면요. 얘들 사이 얘가 지금 차이가 4고 얘들 간에 또 차이가 4라고 해서 또 다른 등차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배하면 12. 이거 더하면 12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등차가 만들어지거든요. 등차 수열 안에서는. 제가 한번 조금만 숫자 많이 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학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 안에서는요. 이 등차 수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2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잡아본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얼마이냐면 차이가 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4인 등차 수열이 또 만들어져요. 그렇게만 잡아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더해서 6 더해졌죠. 얘랑 이렇게 본다고 하면 차이가 6인 여기가 20인 차이가 6인 아이들이 또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내가 몇 번째 거를 계속 규칙적으로 뽑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비 중항 같은 경우에는 등차 중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2, x, 8이고 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x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x는 그죠? 10이라고 해서 x는 5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차이가 3인 등차 수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상당히 20분 정도 흘렀는데 이 정도 내용은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고 지금 배우게 될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아마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게 요 등차 수열의 합부터. 그러니까 합 공식이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뻔해요. 뭐냐면 안 외워서 그래요. 암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암기로 만들어지는 식은 아닌데 그래도 시험 칠 때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등차 수열의 합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나 짧게 해드릴게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들어봤을 거냐면 어떤 초딩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초딩 얘기냐면 그 초등학교 쌤이 좀 쉬고 싶어가지고 얘들아 너네 지금 이제 1부터 100까지 싹 다 더해봐. 답 얼마 나오는지 구해봐. 하고 이제 쌤은 이제 쉬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생이 연산을 하기에는 1부터 100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죠? 10분, 20분은 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쌤은 이제 그 정도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놈이 계속 까불고 있는 거야. 이제 좀 한 1, 2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야, 니 다 풀었냐 이러니까 네, 다 풀었어요 해서 어떻게 풀었는데? 라고 하니까 걔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쌤 이렇게 하면 되던데요. 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애가 아마 여러분들이 또 되게 싫어하는 수학자일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등차 수열 합 공식을 가르쳐 준 다음에 한번 이제 어떻게 그 학생이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식을 외우셔야 돼요. 1번. 첫째 항을요. 첫째 항을 우리는 A1이라고 할게요. A1.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n번째 항을요 우리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n항.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첫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해라고 합니다. 다 더해. 그러면 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 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SN은요. S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커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알 수가 있고 엑셀을 배웠던 분들도 알 수가 있는데 요 S라는 게 뭐냐면 sum이라고 하는 더하다, 합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n항까지 다 더한다. 첫 장부터 n항까지 다 더한다는 의미고요, 이게. 자, 2분의 n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n. 그 다음에 첫째 항 A1,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L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 공식에서 그냥 그대로 파생돼서 나온 식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 조건을 주는 게. 첫째 항을요 AN이라고 하고요. A1.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째 항부터 그죠? n항까지 다 더해라고 해요. 그럼 다 더해 볼게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n은요 2분의 n 그 다음에 가로치고 a1 2a1 더하기 n-1d가 되게 됩니다. 아 선생님 이거 좀 이제 조금씩 외우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근데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게 n번째 항이 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AN이라고 하는 게 일반 항이죠. 그죠? N항이죠. 그죠? AN항이라고 하는 게 L이고요. 요 L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거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죠. 그죠? n번째 항이니까 요거죠.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더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가로만 제가 빼와서 보겠습니다. A1 더하기 A1 더하기 n-1d가 되죠. 그럼 이 A1 더하기 n-1d가 되죠. 그게 얘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가 더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 두 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외운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게끔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 다 외우는 것도 정말 좋고요. 자, 그럼 그 초딩 얘기를 이제 한번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하나 제가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초딩이 이제 한번 써본 거야. 이렇게 1, 2, 3 땡땡땡땡 쓰고 여기도 100, 99, 98 이렇게 써본 거야. 이렇게 썼는데 이제 초딩이 계속 노가다 하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얘 보니까 지금 더해보니까 얼마 나와? 101이 나와. 얘도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와? 101이 나와. 얘도 더해보니까 얼마 나와? 101이 나와. 이상하네. 계속 똑같이 101이 나오네? 계속 101이 나오네? 그럼 이게 언제까지 101이 나올까 해서 계산해보니까 요거 50하고 51이 있을 때 이거 두 개 딱 더했을 때 그죠? 딱 지금 얼마 나오냐면 101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101이 총 몇 번 나왔어요? 봐봐요. 한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죠? 세 번 나왔죠? 그러면 50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겠네. 50 곱하기 101. 그래서 5050. 쌤 다 풀었어요가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랑
우리가 배웠던 식이랑 좀 뭔가 모양이 다른데요? 다르죠. 왜요?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100번째 한까지. 그죠? 그 다음에 총 101이 나왔고요. 첫 번째랑 끝을 더하니까 101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걸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50이 되죠. 그죠? 그럼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초딩의 발상이었어요. 물론 걔가 이거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공식으로 내놓은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초딩은 이것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미 그냥 자기가 규칙성을 발견해서 풀었다는 거는 뭐 사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보면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요. 100번째 항까지 있어요. 공차가 1이고, 아니,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도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그대로 되고요. 그죠? 100번째 항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항까지 있냐면 100번째 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99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되게 될 겁니다. 공차가 1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지냐 보면 되겠죠. 2분의 100 더하기 100 곱하기 101이 되죠. 그러면 또 똑같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꼭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식에 대해서 일단은 맞춰 집어넣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 방법으로도 설명드렸고 이 방법으로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항이 뭐 3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딱딱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센 같은 문제집이 있으면 A 단계 문제를 한 3번 정도는 쭉쭉 풀어봐야 똑같은 문제를 3번 정도 풀어봐야 기본적으로 잡혀요. 이게 안 잡히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나중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를 못 풀게 돼요. 등차 수열의 합 뭐였지? 그걸 몰라서 못 풀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 단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확률 통계라는 그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확률 통계라는 교과서의 내용은 내가 잘 알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수투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공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걸 틀린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렵게 외워야 되는 식도 아니고 지금 외워야 되는 식이 딱 4개 나왔어요. 식으로 치면 요거 일반항 공식,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 2개. 요 4개만 외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외워가지고 틀려버리면 정말 아쉽거든요. 그래서 정말 암기 열심히 해주시면 되니까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거 그건 꼭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문과 기준으로 해서 3등급에서 2등급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에 등비 수열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